찰떡. 여러분, 변비, 고혈압, 당뇨, 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낮은 체온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손재건 원장님, 예. 열이 많은데 왜 체온은 낮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이 많은 체질이고 다이어트인데 왜 체온이 떨어지느냐? 네. 열의 기전을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열이 많다는 것은 하복부나 다리가 따뜻해야 정상적인 열입니다. 그것이 하복이 찬다든가 손발이 차게 되면은 그 찬 부위가 열을 위로 올립니다.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어깨가 무겁고 목이나 등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지금 열적 증상,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진짜 열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냉증함은 겨울에 추운 온도에서만 생기지 않은데 근래는 여름의 냉증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름에 모든 에너지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밖은 뜨거워져야만이 땀을 내서 체온을 유지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에는 냉할 수밖에 없죠. 피부 쪽에는 뜨겁고 안에는 냉하다 보니까 피부는 땀이 나지만 안에는 찬데다가 먹는 음식 자체가 여름에는 거의 찬 거를 많이 먹어요. 위장이 차워지니까 설사복통이 나고 입이 마르니까 자꾸 찬 것만 먹게 돼서 여름의 냉증이 훨씬 심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보통 뜨거운 복날에 더운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는 이치도 이와 같은데요. 한의학의 치료 원칙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병하치라고 하는데요. 겨울에 생기는 질환은 여름의 치료로서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름에 혈액들이 바깥으로 체표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내장 쪽은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찬 것들을 방치하다가 계절이 바뀌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버려서 바깥 날씨도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냥 몸은 냉증 상태로 4계절 중에 3계절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잘 낫지 않는 폐렴이라든지 이런 만성 호흡기 질환들이 나타나시는 분이라면 내가 여름에 냉증에 시달리지 않았을까라고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4계절이 있는 나라다 보니 겨울에 특히 아무래도 온도가 떨어짐으로써 냉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환경적인 것보다 습관, 생활 습관이 가장 더 저체온증과 냉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저체온증을 만드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뭐 선풍기를 많이 아니면 얼음 뭐 이런 걸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여름에 이제 냉한 음식을 많이 먹고 에어컨을 통해서 땀만 배출해서 체온만 올리면 냉증이 없어지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과식이 원인이 됩니다. 아니 근데 열이라는 게 다시 말하자면 에너지잖아요. 예. 근데 뭘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새 있잖아요, 새. 새가 둥지에서 알을 품을 때 있잖아요. 보통 2주에서 3주 동안은 일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음식을 먹게 되면 체열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부화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은 사람은 적게 먹거나 먹지 않거나 단식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과식을 하게 되면 체열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체온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만인 어린이와 그 다음에는 아니면은 좀 마른 어린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만인 어린이가 훨씬 더 체온이 낮습니다. 완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박상중 원장님, 비만과 저체온 정말 그런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비만과 이 체온과의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실 비만한 사람들이 신부 체온이 더 낮았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지방이라는 게 우리 보통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체온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올려주는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일러가 가동이 되려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살이 쪘다는 얘기는 이 보일러가 잘 가동이 안 되고 에너지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몸의 지방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살이 쪘다라는 것, 이 체온을 올리는 보일러의 기능이 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부 체온은 더 낮을 수 있다. 이게 더 과학적으로 좀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체온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체온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말 그대로 인체의 온도, 생명력이에요. 인체는 열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열이 떨어지면 죽음에 있기 때문에 대사장이 있기 때문에 체온의 1단계는 대사력, 생명력, 면역이 떨어지게 피로가 옵니다. 심신의 피로,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생기실 적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오게 되면 내 몸이 저체온증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깨에 걸린 목, 한강통이라든가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자주 무겁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냉증으로, 즉 또는 저체온증으로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네, 강수희 씨. 어른들은 뭐 정말 감기가 걸려서 열이 많이 나야 한번 내 온도가 어떤가 하고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저체온이라든가 냉증을 방치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체온에 가장 예민한 부위가 손발이에요. 수족 냉증이 거기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시작이고요. 심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두 번째가 소화기능이 저하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한 40% 이상이 혈액이 소화로 가기 때문에 보통은 한 20% 이하로 가 있고 운동을 하면 5%도 안 가거든요. 저체온증 환자들은 대체로 소화기능이 다 떨어져요. 세 번째는 장이 차니까 당연히 변비라든가 복부, 냉증이 시작되고 그다음 비만, 냉증이 있고 변비 있으면 거의 복부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체온이 떨어지니까 혈관에도 문제가 오겠죠. 그다음 각종 통증들, 결립 증상 심각한 것도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생리통이나 불임도 실질적으로 여성의 하복부 냉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볼 수가 있고 각종 암 같은 경우도 35도 이하가 되면은 발암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감기부터 암까지 체온하고 연관이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참 그야말로 만병의 원인이 되는 저체온이군요. 여러분, 수족냉증부터 다한증, 아토피, 불면증, 당뇨와 암 각각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네 분의 시청자가요. 엄지의 제왕 체온 프로젝트에 함께 하셨습니다. 엄지의 제왕 체온 올리기 프로젝트. 각기 다른 질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모였다. 과연 참가자들의 상태는? 췌장암에다가 간에까지 암이 전이돼가지고 일단은 너무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해도 그냥 들어눕게 되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요. 전에 심할 때에는 그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안 와요. 정말 저는 삶을 포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췌장암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참가자. 겨울만 되면은 이제 손발도 차고 손발이 차다 보니까 설거지를 할 때는 항상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요. 또 청소할 때도 발이 너무 차서 항상 양말을 신고 해요. 땀이 너무 많이 나고요. 밥 먹을 때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고 저기한데 수족냉증 그리고 다한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까지 이런 제각각의 병들이 모두 체온과 관계가 있다? 확인을 위해 프로젝트에 앞서 그들의 체온을 측정해봤다. 측정 결과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체온 모두 정상 체온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체온만 올려도 모든 병이 낫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면역이 대여섯 배 상승하고 체온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것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핵심이자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을 지키는